네, 그래서 네. 오늘은 오늘은 세 번째. 세 번째 시간 OTT 파밍하기. 혹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아 기대됩니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 과연 이게?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OTT 넷플릭스 빨간 맛 넷플릭스. 빨간 맛이죠. 성- 빨간 성인용. 맛이죠. 음, 네, 넷플릭스의 장점은 빨간 맛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작 넷플릭스. 단계부터 그죠? 성불 애니메이션 추천자. 아 19금만 나옵니다 오늘은. 그렇죠. 그래서 애니지만 어른들만 보세요라는 구절이. 이런 귀엽다. 아재스러움. 귀엽네. 아, 예. 애니지만 어른들만 봐야 돼. 아, 애들은 어쩔 수 보면 안 없습니다. 되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어른들의 애니가 너무 많은데. 야한 게 많아서. 아니 그리고 아니 여기 이제- 폭력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야하다기보다는. 넷플릭스는 그 야한 것을 잔인? 다 처리해요. 잔인한 거? 예, 잔인하기도 하고 고어도 있고 뭐 별의별 장르가 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정말 재밌게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애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알덕에 소개하면 욕먹을 수도 있다. 왜? 대작이어서? 너무 고어에서? 괴작, 고 뭔지 알 것 같아. 이상한 작품들. 그걸 왜 오늘은 굳이 그런 거 이제 지금 다 가는 거죠. 오늘이 파밍이니까. 오늘 파밍이니까 가는 거죠. 파밍이니까. 오늘은. 네, 오늘 다 아니 갑니다. 넷플릭스에서 이걸 어른들인데 이걸 네. 아직 안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홍 박사님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예. 완전 저는 괴작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거는 그냥 보질 않습니다. 예, 진짜 괴작 위주로만 좀 준비했습니다. 아, 첫 번째 이건 진짜 너무 유명한데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작품은 릭앤모티.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들어봤어요. 이런 류를 제가 좋아하는 류입니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저를 위한 지금 작품들을 예, 이 가져오셨네요. 릭앤모티는 릭앤모티. 그림체 보면 심슨 비슷한 그림체. 이런 그림 미국식 좋아요. 저는. 특유의 그런 심슨과 같은 그림체인데 벌써 표지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인슈타인도 나오네요. 박사. 아, 저희 많이 박사는 백투더퓨처의 그 박사님을 그러니까.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어덜트 수험이라고 해서 미국의 성인 방송만을 하는 시간대가 있대요. 그때 방영되는 성인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천재 박사 릭 산체스와 그의 덜 떨어진 손자 모티 스미스의 차원 이동감 모험 뭐 이런 컨셉입니다. 와, 완전 이거 SF물이네. 예, SF물이고 현재 넷플릭스 시즌 5까지 지금 연재되고 있으며 시즌 하나당 10개의 에피소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50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시즌 1만 11개. 왜냐면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치 파일럿 에피소드처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그게 사람들이 흥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10개를 만들어서 지금 51개 51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굉장한 블랙 코미디. 예. 그리고 이제 메타크리틱, 로튼 점수. 토마토, 어, IMDb. 예, 여기 보면은 메타크리틱 점수가 100점 만점에 86점. 예. 엄청 높은 겁니다. 네, 저 엄청 정도면. 높은 거죠. 그다음 로튼 토마토 점수 신선도 94%, 관객 점수 93%, IMDb도 9점이 10점 만점에 9점이면 점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굉장히 좋네요. 네. 검증된 애입니다. 제가 요거 소개하면서 이제 그 전체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냥 그 일화의 하나의 얘기로 끝나거든요.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그런데 그래서 일화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일럿 에피소드 1화. 해내야만 해 하면서 그 릭 박사와 모티 이 손자가게 둘이 있는 장면인데 이게 어느 행성이거든요. 그림만 봐도 굉장히 성인틱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메타트리라는 건데 이 메타트리의 메타시드를 구하기 위해서 일화 내용 이겁니다. 릭 박사가 자신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학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할아버지랑 여행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러면서 손자를 유괴해서 메타트리가 있는 행성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어디든지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거든요.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절벽을 걸어 내려가려는데 떨어져 다쳐요. 몸이 다 휘어서. 왜냐하면 스위치를 켜는 걸 안 가르쳐줬어. 맞아요. 이게 스위치를 켜야 돼요. 저 신발이 그 신발인가 봐요. 예, 그 이상한 신발 신고 게 굉장히 있죠. 디자인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좋아요. 어쨌든 최첨단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장치가 다 들어있는 신발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벼랑에서 떨어졌으니까 몸이 다 골절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차원 이동 광선총으로 차원 이동을 해서 어딘가에 갔다 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주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별에 가니까 그 행성에 가니까 온통 젊은 사람밖에 없더라. 근데 난 나이 든 사람이지 않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 인기를 얻었다. 어. 그러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라고 돌아갈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그 행성에서. 네. 그래서 이 메타 시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주 공항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항공간 차원 이동이잖아요. 차원 이동의 일종의 공항, 차원 이동의 공항을 우리가 통과해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메타 시드를 가지고 가려면은 공항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그래서 이 마약을 해내야만 해 뭐냐면 이 시드를 너의 엉덩이에 꽂아야 된다. 똥 내놔야 된다. 이 마약 운반할 때 그렇게 아이고, 보통 합니다. 두 개인데 그 마린보이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정말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진짜. 아니 하나만 몰라도 두 두 개를. 예. 그래서 너무 이걸 골 때린다. 진짜. 이걸 너의 엉덩이에 꽂아야지만 통과가 된다. 그래서 그 공항에 갔더니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검사하지 않아. 그런데 얘를 모티를 딱 보더니 그 검사관이 어. 넌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넌 검사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부터 바뀌었어. 그렇죠. 이런 유머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난리가 나는 난리가 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야. 왜 학교에서 애가 지금 8개월을 학교에 다녔는데 일주일밖에 학교에 안 왔다라는 거야. 뭐 엄마 아빠가 지금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할아버지께 늘 연락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되게 아들한테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학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정말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으면 넌 모자란 놈이야 이러면서. 이런 유머. 약간 홍보사님 코드가 딱 맞네. 야, 넌 모자란 좋아할 놈이기 만한. 때문에.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상한 과학적 질문을 막 하는데 갑자기 모티가 이 손자가 그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되게 놀래. 놀라겠죠. 와 우리가 할아버지랑 같이 다 얘가 똑똑해졌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쓱 들어가더니 손자가 다시 할아버지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메타시드의 영향이다. 그 계속 똥꼬에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시드가 다 녹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사라질 거다. 너무 모자란 놈이다.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충격을 줘요. 너무 웃기다. 즐겁네요. 이 내용도 재밌고 요걸 얘기하는 한 야. 박사님도 재밌습니다. 야 이거 이런 너무 행복해하시네.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 전형적인 미국의 블랙 코미디. 예. 이런 스토리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차원 이동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인공들이 할아버지도 대여섯 명 나오고 손자도 대여섯 명 나오고 이 가족들도 대여섯 명. 그러니까 차원의 다른 차원에 갈 때마다 평행 세계 존재하고 그리고 1시즌 6화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얘가 원래 살던 차원에 얘는 죽어버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가족들이랑 살아가는 게 1시즌 6화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가족이랑 뒷부분의 가족은 다른 가족이야. 뭐 그러면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뭐지 도라에몽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듯이 할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거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험이 5시즌까지 계속되고요. 근데 저거를 똥꼬에 꽂는 정도면 19금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19금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고어예요. 진짜 막 네. 모가지 잘 날아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이 똥꼬에 네. 꽂는 수준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진짜 네. 뭐 욕과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가 이게 마지막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며칠.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여러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 없는 있을 것 같아. 콘텐츠를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니 나도 예. 이거를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 제일 고어하네요. 이제는 이것도 어둠의 경로에서 찾아야 되는 아니, 겁니까? 정발에 야, 없는 이따가 것만 소개하시죠. 이제 없는 것만 소개하다가 아니 나는 이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따가 없어진 걸 소개해서 이거를 지금 꼭 어둠의 경로로. 소개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며칠은 남겨줘야 이거는 되는데. 네가 모티식에 지금 유머를 한 박사님 쓰시는 아니, 겁니다 근데 지금. 볼 수도 있죠.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 계약 만료인데 이거 계속 서비스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어요 보통. 안 아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미국 애니메이션 리그 앤 해내야만 모티 안 보셨다면 음. 이런 거 좋아하면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 거다. 자, 두 번째 작품 소개합니다. 킬라킬.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장르를 일단 소개하자면 슈퍼히어로 액션 코미디 열혈 뭐 이런 장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일본은 서비스 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뭡니까? 네. 모릅니다. 서비스 컷. 성인들을 위한 성인들을 위한 특정한 서비스 컷. 어떤 예를 컷을 들면 넣어주는 속옷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간 목욕 장면이 그 뜬금없이 나온다든지 그게 필요한 장면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눈요기를 예, 해준다. 그 일종의 청소년 만화인데도 서비스 컷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인공이나 나오는 사람들이
애기 학생들인데 이 킬라킬은 오리지널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른으로 분류하신 예. 거구나. 다 애기들이야. 고등학생들처럼 보이는데 일단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면 다른 원작이 없고 그냥 아. 이 애니메이션이 소설이나 예, 만화 없이. 없이 그냥 트리거라는 회사의 첫 애니메이션인데 이 트리거라는 회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가이낙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유명하죠. 엄청나게 유명한 일본의 이 가이낙스에 있던 직원들이 퇴사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 제가 정말 애니메이션으로는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이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로봇물인데 엄청나게 열혈 로봇물이거든요. 그림체가 일단 독특해요. 왜냐하면 뭐 눈 크고 뭐 고등학생인 거는 그런데 정말 만화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근데 저는 그림체거든요. 저런 그림은 참 마음에 듭니다. 그 좀 짱구는 못 말려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근데 이거 제가 1편만 소개시켜준다 그랬는데 주인공이 이제 마토이 류코라는 여고생이에요. 여고생. 빌런이라고 하죠. 일종의 적대적인 세력은 키류인 사츠키라고 하는 학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혼노지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계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뭔가 이렇게 과장되고 색깔을 굉장히 세게 쓰고 뭐 이런 거 있죠. 한 대 딱 맞으면 이게 퍽 글자 새겨지고 뭐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는 열혈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배틀물에다가 일단 설정을 조금 하자면 아버지가 살해당해요. 여기 여자 주인공 류코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데 뭘로 살해당하냐면 가위의 반쪽 가위가 이게 두 개로 분해되잖아요. 근데 한쪽 날은 없고 그 반쪽 날에 아버지가 등이 찔려서 살해를 당해요. 그 살해당한 장면을 딸이 목격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 등에 찔려 있는 그 가위의 반쪽이 아마 살인자가 있겠죠. 그 반쪽을 찾기 위해서 혼노지 학원이라는 곳에 그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전학생이 된 거죠. 근데 이 혼노지 학원은 4단계 계급이 있어요. 별로 그 4단계 계급을 표시하거든요. 별 하나가 제일 낮은 계급. 근데 이 료코라는 얘는 별도 없는 애고 등외네. 예, 등외. 그러니까 거의 천민, 노비 출신 같이 혼노지 학원의 계급이 이 마을 사람들의 계급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회에는 4대 천왕이 있어요. 4천왕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도 4대 천왕 있는데. 우리도 사회청이죠. 이 사츠키 학생회장은 4대 천왕을 거느리고 이 학원을 지배하는데 독특한 개념이 뭐냐면 이 교복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교복이 이 주인공 여자애만 교복이 좀 독특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이 훌러덩 다 보이죠. 거의 팬티바람으로 입고 수영복도 아닌 팬티바람으로 입고 다녀서 이게 그래서 아마 서비스 컷 예, 그 얘기를 이 하셨구나. 변신 과정이 나오거든요. 변신 과정이 그 훌러덩 다뭐 변신을 해요? 변신할 게 뭐가 있지? 이 옷이 특수한 옷이에요. 주인공의 피를 빨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헐. 일종의 뭐 그런 옷인데 굉장히 홍 박사님 벌써 흥미를 잃으신 것 같은데. 진짜 저 이빨이랑 눈을 보는 순간 진짜 잘못 말했네요. 그림체가 마음에 든다는 걸. 그러니까 뭔가 노골적인 노린 컷이 있는. 그런데 그게 야하게 느껴지진 않고 이런 그림체가 사실 야하게 느끼지는 않죠. 아, 그쵸. 야하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뭐 그게 뭐가 예. 중요합니까? 그게 뭐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빨리 왜냐하면 천원 돌파 그랜라간의 그런 열혈, 그다음에 그 세계관, 뭐 이런 배틀물, 히어로물 이런 것들을 일본식으로 B급 감성이라고 그러는 거 알죠? 막 진짜 과한 리액션 예, 뭐 과한 이러면서. 리액션, 과한 대사, 막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라. 예, 두 번째 1화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아까 22분 정도 됩니다. 1화 정도는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예, 에로물이 좋아요. 저는 에로물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나? 정신 하여튼. 챙기세요. 네. 좀. 네, 그러니까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성적인 묘사의 드라마에서 그냥 성적인 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물들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냥 학생들이 싸우는데 왜 비키니를 입고 싸워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덕후의 마음을 네. 1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키니가 보고 싶으면 에로물을 보면 되잖아요. 다르다고. 아이 참 그게 왜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답답하시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작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 저렇게 입고 싸우면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잖아. 움직임이 제한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도로의 도로. 예, 아, 야, 또- 독특한. 그림 자체를 보는 순간 벌써 또 예, 장르가
다크 판타지고요. 고어물이고 배틀물이고 청년 만화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작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도로의 도로라는 원작 만화책이 있고 이 만화책이 일단 뭐 OVA도 나오고 1시즌 12화까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편당 시간은 24분. 그 만화책은 7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만화책은 7권 정도 나와 있고 이 만화책 자체가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돼 있어요. 청년 만화인데 맞습니다. 청년 만화인데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돼 있다. 예,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겠는데. 예, 남자 주인공은 리저드맨이라고 표현하죠. 그 도룡령처럼 그죠, 생긴 도룡령처럼 리저드맨 생긴 치고도 좀 강하게 생겼네요. 예, 도룡령처럼 생긴 카이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저기 만두를 지금 들고 있는 리카이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은 식당 주인입니다. 근데 헝그리 저기는 버거. 동물 얼굴이 아니네요. 예, 여자 주인공은 동물 얼굴이 아니죠. 일단 이게 좀 독특해요. 일단 일화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화의 에피소드. 남자 주인공인 카이만이 자신의 입에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넣고 있죠. 과거의 입에다 사람의 머리를 넣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의 기억을 잃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홀이라는 세계가 있고 마법사의 세계가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계관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이 카이만이 본인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내용입니다. 도마뱀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원래는 아까 니카이도가 시체를 수거하거나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시체 아르바이트. 시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머리가 없는 시체를 발견해요. 그 시체잖아 말 그대로. 근데 머리 없는 시체를 치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돋아나는 거예요. 시체에서. 시체에서. 근데 그 돋아난 머리가 지금 막 상상만 해도 즐거우신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요. 돋아난 머리가 그 도마뱀 머리예요. 근데 얘가 돋아났으면 이름도 묻고 있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해. 그렇지 머리가 그럼 없다가 주인공이 생겼으니까. 죽어 있다가 돋아나서 살아난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예. 몸은 그냥 사람 몸이고. 몸은 사람 몸이야. 그러니까 원래 머리도 사람 머리였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홀이라는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 홀에 그 마법사의 세계에서 마법사들이 건너오는데 마법사가 약간 그 능력 배틀물 같은 거 아십니까? 마법사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엑스맨들처럼. 그 능력으로 서로 배틀하는 얘기인데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찾고자 이 니카이도와 같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고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피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근데 저 세계관에서는 동물 얼굴을 하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다녀요 평상시에는. 남들이 보면 저거는 괴이한 건 맞는 맞아요. 거예요. 저 세계관 안에서. 저 세계관 안에서 괴이한 게 맞아요.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사람들만 다녀요. 있는 세계니까. 예. 그리고 일단 마법사들도 나오긴 해서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 마법사도 있고 지옥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도 별종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별종이긴 하죠. 제가 이제 이 만화가 의외로 너무 이상하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나가는데 약간 배틀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법사들이 가진 능력이 다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 도마뱀, 이 카이만도 마법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겠죠. 본인은 잘 몰라요. 왜 그러니까 저렇게 됐고 도마뱀 얼굴이 머리가 생겼는지. 머리가 없어 없으니까 자기가 기억이 어떤 없지. 존재인지 모른다니까요. 모른다. 본인의 과거를 찾는 마치 본 시리즈처럼. 그렇네요. 아니 근데 얼굴이 아예 없는데 본인 과거를 어떻게 찾지? 지문으로? 그 목을 잘라내는 이런 어떤 생각 것들을. 자체가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 도로 해도로가 뭐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일본 말이래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도로해도. 그건 안 찾아봤네요. 도로해도로. 예, 도로해도로. 피규어들이 되게 멋있게 나와서 제가 피규어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피규어 사셨어요? 그래서 아니 도마뱀. 안 샀어요. 네. 그래서 도마뱀 피규어랑 이제 신이라는 빌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신도 얘는 방독면 쓰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신은 심장 같은 거 얼굴에 씌고 다녀요. 심장 같은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다. 정말 고어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으로 사람 머리 잘라나가는 게 그냥 아주 신 캐릭터 멋있네요. 쟤는 가면이 괴이한 가면을 쓰네요. 그러니까. 저 가면을 쓰면 능력을 발휘해. 쟤도 마법사입니다. 일종의 그렇군요. 마법사. 도로 해도로는 예. 진흙 더하기 구정물이라는 뜻이라는 신도하기 구정물 개파이 다른 얘기인가? 그런 얘기군요.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참 참혹한 고어물을 볼 수 있다. 근데 무술 씬이나 액션 씬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거.